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설 연휴를 맞아서 정치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민심의 향배를 읽어볼 수 있는 설 연휴 여론조사 결과 총정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설 연휴에 네네.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들을 좀 개요를 쭉 말씀을 해 주실래요? 네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KBS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18, 20일 날 조사 있었고요. MBC 코리아 리서치가 18, 19일, 또 TV조선이 K스테이 리서치에 의뢰해서 19, 20일,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7, 18일, 또 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17, 19일 날 조사에서 나왔고요. 또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16, 17일 날, 또 16, 20일 날 이렇게 두 번 조사된 게 나왔고, 오늘 아침에도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22일, 23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20일, 23일. 예,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지금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현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인데 그렇죠.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일단 대체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지금 앞서는 흐름은 나왔어요. 거의 모든 조사에서?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그 ARS 설 전에 나왔던 ARS 조사는 40% 넘는 게 나왔는데 예. 지금 설 안에 나온 조사들은 다 전화 면접 조사인데 30%가 안 되는 걸로 나와서 다자구도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. 물론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1위를 점유하지는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ARS 조사에서는 40%가 넘는 게 나왔지만 네. 나머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1위 하는 거 아니야? 네. 또 과반 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설 조사 보시면서 그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확정적이지가 있구나. 않네요. 예,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다자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자구도가 되다 보니까 더 이게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. 이게 전체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만 한 300여 명 한 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분석도 맞습니까? 그 굉장히 맞는 일리가 있는 그렇죠. 분석이고요. 네. 사실 이제 그 당원 분포가 변화하기 전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이 당 지지층 갖고 충분히 이제 좀 그렇죠. 예측이 가능했어요. 그때 영남과 고령 중심이었는데 그렇죠.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 섣불리 당 지지층만 갖고 하다가는 그렇죠. 좀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다. 그리고 이거는 전국을 다 스프레드로 이렇게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서 다 나누는데 네. 지금 일부 지역에 김재원 의원 말로는 여전히 뭐 영남권이 한 40%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네. 고령층이 또 집중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제대로 당원들만 한다면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 지지층,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나온 이 3인의 그 지지 경향을 보니까 뚜렷하게 자기 지지층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아, 3인요? 김기현, 안철수, 나경원은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기 고정 지지층이 있어서 나경원이 훅 빠질 것 같았지만 자기 어느 정도의 그 지지율은 지키고 있더라. 그렇군요. 예.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그렇습니다. 어떻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일단은 지금 설 안에 나온 조사,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까지 다 봤을 때, 물론 좀 빠졌어요. 이제 좀 주춤주춤 하면서 이게 나올 거냐, 안 나올 거냐, 그러면서 기대감도 조금 사라지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, 캐스팅 보트는 확실하게 쥐고 간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결선을 가면 결선 가기 전에도 그렇죠. 결선 가기 전에 결선을 만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. 그렇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오늘 선택이 저는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 그 안에 한 2개월 안에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니까. 그렇죠.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뭔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. 당연하죠. 그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 있고요. 지금 아무도 1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게 1위를 점해서 지금 한 35에서 40 진짜 ARS 조사에서 나오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굉장히 위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2주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김기현을 지지할 거다. 이런 막 이야기들이 또 정치권 주변에
돌았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선을 안 갈 수도 있지만, 그냥 이 상태로 간다면 결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도. 2인 경선이 다시 펼쳐지는 구도가 되는 거죠. 그러네. 그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나왔었네. 네,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꼭 나경원이 안철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. 네, 근데 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네에게 가장 유리한 고점에서 자기의 선택을 마지막으로 할 거라서. 근데 수도권 당대표론이랄지 뭐 총선에서의 확장성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또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저는 그 수도권 연대론이 상당히 그 당심의 그 지금 이제 책임 당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숫자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지지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당원들만 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. 4위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. 출마는 하겠습니까? 저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이어지고 나서 조금 분위기를 보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설 조사에서 보면 전체 여론에서는 1위예요. 그리고 저는 이게 안 나올 걸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. 근데도 네. 지금 보기 문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8%, 7, 8%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여전히. 예, 이게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거고 그 지지층이 이제 수도권과 뭐 20, 30대 좀 기울어져 있긴 해도 고정 지지층이 지금도 한 7, 8%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때는 10%까지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분이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래. 네, 그래서 이게 다자구도가 돼버리면 예. 경선도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게 되고 그 안에서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특히 이제 나경원 3위를 하는 나경원의 입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. 뭐 한 달 정도가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사실 이게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이게 별 변화가 없고요. 예. 이제 또 그냥 지리하게 이렇게 플랫한 지지율이 쭉 가는 건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올해 들어 첫 번째 경제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순방 있었고 또 1호 영업사원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이란의 적 발언 때문에 지지율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. 예. 그래서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 관련한 그 갈등 때문에도 더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영향이 있는데 이제는 경선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소재가 없어요 지금. 그렇군요. 예, 뭐 일본 방문 정도 소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내용이 일본 방문. 예, 강제징용 관련한 이런 여론 흐름을 보면 정부 대응을 반대하는 의견이 한 63.7% 그렇더라고요.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일본과 뭐 관계를 정상화, 이른바 정상화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. 네, 민심은. 네, 소재가 좀 많지는 않고 예. 그리고 그 지금 이 당심과 민심 그 사이에는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에 너무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서 이거를 좀 힘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게 총선 때 지금 대통령이 이 지지율로 이렇게 계속 경직되게 운영하면 총선 때 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여당에. 그래서 그렇죠. 이거를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해야 된다. 네, 확장해야 된다. 이런 게 좀 맞붙여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러면 2023년 민심 앞으로의 향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좌지우지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? 지금 3대 개혁 과제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. 예. 노동연금, 교육. 예.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막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랑 그렇죠.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가져가냐.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예. 또 하나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게 정치적 행보와 발언들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데 네. 그리고 뭐 검찰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권 야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어떤 차기 총선 민심에 뭐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이거 아직 이른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좀 이르긴 해도요. 네,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게 영향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올해 이번 설 연휴 조사를 보면은 당신과 민심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좀 분리되어 있다. 예. 최대한 그 민심 쪽으로 당의 행동들이 다 좀 결집이 되게 좀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당무 개입이라는 의견이 전체에서는 많았지만 또 당심에서는 아니다. 당무 개입이 아니다.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민심을 좀 따라가는 행보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,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이 뭐 30대 30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이른바 중도층,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분들은
주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? 경제 상황입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고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뭐 난방비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해야 되겠다. 그게 나한테 더 낫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지금 대기업 중심의 그 경제 환경보다는 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여기에 더 올인을 해 주셔야 된다. 지금 폐업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예요. 상황이. 예.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. 근데 고용은 그쪽에 중소기업 쪽이 300억 그렇죠. 미만이 한 88%, 90% 가까이 되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예.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. 박성덕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. 과연 여론조사 믿을 수 있을까요? 정치권 비롯 여론조사에 의문 제기하시는 이거는 뭐 사회과학에 관한 의문 제기이기도 합니다. 네,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숫자로 하는 건 여론조사밖에 그렇죠. 없기 때문에 네. 참고 자료를 보셔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숫자가 37이다 그러면 네. 100명 중에서 37명이 꼭 지지한다, 60명은 지지하지 않는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여기 다 이제 국면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다 해석은 다르지만 그래도 네. 우리가 볼 때 6대4 이렇게 나오면 아,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. 네.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는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래프나 추세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요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그것도 이제 막 그 그래프 그릴 때도 기울기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냥 그런 이제 직자적인 어떤 걸 도표나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 그 세대별 또 지역별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하는 응답자의 정직성도 늘 문제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지금 특히 네. 뭐 강성 지지층 내지는 그렇죠. 고관여층들의 응답이 훨씬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는 윤리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속마음은 다른데. 그렇죠. 그래서 그 ARS 이런 조사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아까 그 국민의힘 당권 후보마다 주요 지지층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?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골고루 봤더라고요. 10% 초반 중반에서 골고루 전국적으로. 예, 전 연령층 골고루 봤는데 네. 두 후보는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김기현 후보는 좀 영남권과 좀 고령층, 또 나경원 후보는 수도권과 또 고령층 이렇게 좀 약간 자기 지지층이 확고하게 돼 있어서 그렇군요.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올해도 그렇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게 될까요? 일단은 지금 일자리도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너무 지금 경직되어 있다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요. 네. 대화를 안 하고 협치를 안 하고 그 여야 영수회담 이런 것도 6% 60명 달릴 수 있겠군요. 60%는 하라고 이윤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? 숲을 가꾸는 사람